물질 간의 변천을 한번 볼 거예요. 자, 물질 간의 변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을 던진 거죠. 그래서 옛날에 철학자들 있죠. 옛날에 철학자들은 어? 물질이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 이걸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를 먼저 보는 거야. 준서야, 카메라도 꺼졌다. 자, 제일 먼저 누구냐면 탈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탈레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자, 이거를 일원론이라고 불러요. 일원론. 자, 모든 만물은 물로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저건 틀린 말이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와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원소설을 주장을 하는 거야. 사원소설. 자, 사원소설은 뭐냐면, 많이 들어봤지, 니네, 사원소설. 그치? 자, 사원소설은 뭐냐면, 이렇게 된 거야. 만물은 물, 불, 공기, 흙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사원소설을 제안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자, 물은 습하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불은 따뜻하다. 공기는 건조하다. 흙은 차다. 이런 네 가지의 성질을 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저 네 가지가 적당하게 조합을 이루잖아? 그러면 만물이 될 수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쉽게 이런 얘기예요. 물, 불, 공기, 흙이 있었는데 자, 얘네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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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섞이면은 얘가 나무가 되고 1대 2대 1대 1로 섞이면은 풀이 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자, 이렇게 적절한 조합으로 만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이거를 믿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 혹시 연금술사라고 들어봤어? 건영아, 연금술사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 연금술사는 그 금을 만들어내는 사람 아닌가요? 그렇지, 금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연금술사예요. 자, 그러면 봐봐. 이때 연금술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값싼 금속 같은 걸로 금을 만들려 했던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 연금술사에 의해서 금이 만들어졌을까? 그 당시에? 만들어지지 못했어요. 금을 만들지는 못했어. 못했다. 자, 그리고 이 연금술사들은 이제 화학 발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어요. 화학 발전에 기여를 한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의 업적이야. 근데 금은 절대 못 만들어냈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일이라는 사람이, 자, 무엇을 얘기했냐면, 자, 원소의 개념을 얘기를 해요. 보일은
자,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소라는 것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자, 여기 선생님이 기본 성분이라는 거에 강조를 해보자. 성분은 가지수예요, 가지수. 또는 종류야, 종류. 자, 물질을 이루는 종류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 성분으로 더 이상, 자, 분해할 수 없는 물질이에요. 분해할 수 없는 물질로 정의를 했어. 자, 이렇게 현대의 원소의 개념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현대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인데 얘는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물질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현대거든. 그래서 현대 원소 개념을 설명을 했어요. 개념을 제안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네 번째. 자, 라부아제라는 사람은 자, 물을 가열된 주철이라는 게 있어요. 철이야, 철. 주철관에 통과시켜 수소를 얻어냈어요. 자, 여기서 요 라부아지의 실험을 한번 보자. 자, 이렇게 이게 철관이야, 철. 철관인데 뜨겁게 가열이 된 거예요, 지금. 자, 뜨겁게 가열된 이 주철관에 자, 여기에 물을 집어넣었어. 자, 물을 집어넣었더니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뽀글뽀글 이렇게 모았다고 보자, 여기에. 여기에 기체가 자, 이렇게 해서 수소가 모였어, 수소. 알겠니? 자, 근데 잘 봐봐. 물은 있잖아. 물은 분해하면은 산소하고 수소로 분해가 되거든. 근데 이 산소는 여기에서 발생을 안 해. 왜 발생하지 않냐면 철과 결합을 해버려요. 자, 지금 철관이라 그랬잖아. 주철관이라 그래서 가열된 철을 통과하는 거야, 물이. 자, 그래서 물은 산소와 수소로 분해가 되는데 이때 산소는 철과 결합해서 나오지 않고 이때 수소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봐봐. 수소는 있지? 어떤 성질이 있냐면 불을 대면 펑 하고 타요. 이런 성질이 있는 게 수소야. 그 다음에 산소는 또 어떤 성질이 있냐면 자,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는 작용을 해요.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라부아제는 자, 저기 봐봐.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이 뭐라고 했지?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얘기했지? 라부아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물은 원소가 아니다. 라고 발표를 했어. 알겠니? 자, 물이 원소가 아니라고 발표한 이유가 뭘까? 자, 그러면 자, 하윤아. 네. 하윤이가 대답해볼까? 물은 원소가 아니대. 왜 원소가 아닐까? 음,
니네 만약에 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 물은 원소가 아닌 이유에 대하여 서술하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쓸 거야? 물은 산소랑 수소로 나뉘어져서 자, 그래. 그런 의미인데. 진서야, 네, 너는 어떻게 대답할래? 음, 하윤이랑 비슷하긴 한데, 어. 그 책 보면 원소가 뜻이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므로 물은 원소가 아니다. 자, 비슷해. 건영이는 어떻게 대답할래? 저도 그냥 물은 산소와 수소로 나눠지기 때문에 원소가 아니다로 대답할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대답할 거야. 준서도 알겠지? 자, 이 말을 쓸 때 있지. 조금 더 덧붙인다면 먼저 이렇게 해주는 거야. 자, 원소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분해되지 않아야 한다야. 하는데, 그쵸? 자, 원소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면 안 돼. 그건 원소가 아니라는 뜻이야. 근데 물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므로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니네가 만들어야 돼. 이렇게 말을. 알겠지? 이해됐어요? 네, 그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소가 물질을 이루는 성분이구나. 그리고 다른 물질로는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는구나. 자, 이게 원소의 개념이구나라는 걸 알았어. 자, 그러면 자, 원소에 대해서 이제 자, 두 번째 원소를 배워볼 거예요. 두 번째 원소. 자, 원소라고 하는 것은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대로 아까 써 있는 대로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원소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 원소는 대략 약 지금까지는 118종 정도가 알려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원소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거야. 수소, 산소, 질소, 뭐 헬륨, 철, 우리, 탄소 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원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원소는 있지. 자연에서 발견된 것도 있지만 자연에서 발견되는 원소도 있고요. 자, 인위적으로 자, 인간 활동으로 만들어진 원소도 있어요. 지금 현재는 원소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 근데 과거에는 원소를 만들어내지는 못했거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해서 이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 주변에 물질들은
한 종류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도 있고요.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도 있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한 종류로 이루어져 있는 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거야. 철, 구리, 금속류는 모두 한 종류의 원소예요. 그리고 수소, 산소, 질소 이런 것도 다 한 종류야. 그런데 물은 수소와 산소 두 종류지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한 종류 원소로 된 물질도 있고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된 물질도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 이 원소들이 어디에 이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런 데 많이 이용돼요. 세 번째 원소의 이용. 자, 첫 번째 철. 철은 어디에 쓰자 니네? 철이 어디에 쓰이죠?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자, 건축물 같은 데 많이 쓰이지 않아? 그 다음에 다리, 교량이라고 하죠. 배 등등등 이런 데 많이 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자, 구리는 또 어디에 쓰이니? 전선에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소는 또 어디에 쓰냐면 우주선에 연료로 사용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산소는 어디에 쓰이니? 자, 잠수부에 산소 탱크에 쓰죠?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헬륨. 자, 헬륨은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 니네 풍선 있잖아, 풍선. 헬륨 풍선 떠오르죠? 그 다음에 자, 그걸 뭐라고 하냐? 기구라고 하죠, 기구. 비행선.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 기체가 헬륨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거는 귀금속으로 사용하죠. 자, 이런 것들이 원소가 실제로 이용되는 예라고 할 수 있어. 알겠니? 네. 자, 그리고 선생님이 니네한테 톡으로 자, 원소 주기율표를 하나 보내줬어요. 이렇게 생겨있는 표 하나를 보내줬어. 자, 요거 하나씩 다 프린트 해야 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외우라고 하는 거를 외워야 돼요. 여기에 뭐 수소, 여기에 헬륨, 리튬, 베릴륨, 동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 이렇게 써 있는 거를 외워야 돼, 이거 기호를. 그래서 선생님이 보내준 거 다음 시간에는 다 프린트 하자. 한 장짜리예요. 자, 그러면은 원소는 이렇게 배우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우리 그러면은 이제 원소설을 제안한 사람. 자, 책에는 안 나와. 원소설을 제안한 사람이 누군지 제일 먼저 제안한 사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자. 자, 돌턴의 원자설을 한번 배워볼까요? 자, 원소와 원자? 원소, 원자, 이게 뭘까? 구별을 해야 돼, 니네도. 자, 잘 봐. 원소와 원자 먼저 구별을 해보자. 자, 첫 번째, 원소라고 하는 것은 있지?
자, 물질을 이루는 성분을 따질 때가 원소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성분. 자, 이 성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지수 또는 종류 요거를 셀 때 우리는 이걸 구분할 때 자, 그래서 성분을 구분할 때를 원소라고 쓰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원자는 또 달라요. 자, 원자는 우리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알갱이야, 알갱이. 이거를 입자라고 불러, 입자. 그래서 수를 셀 때는 원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수를 셀 때는 원자라고 써야 한다. 자, 수를 셀 때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자, 선생님이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 테니까 봐봐. 자, 우리 학교라고 하지 말고 지구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 알겠니? 지구라고 하는 학교에는 철반이 있어. 구리반도 있고, 금반도 있고, 은반도 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지구라는 학교의 철, 구리, 금, 은은 종류지. 그럴 때는 원자라고 부르면 안 돼. 그럴 때는 원소라고 부르는 거야. 성분을 따지는 거, 종류를 따질 때는. 알겠지? 그런데 그 안에 철 반에는 철, 구리, 금 얘네들이 이렇게 모여 있겠지? 알겠니? 요 알갱이를 얘기할 때가 원자예요. 숫자를 세는 거야, 숫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또 예를 한번 들어봐 줄 테니까 한번 봐봐.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보자. 물은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수소, 산소가 들어있지. 자, 여기서 말한 수소와 산소는 원자일까, 원소일까? 저기서 말한 수소와 산소는 원자일까, 원소일까? 원소요. 원소. 네, 원소예요, 여기는. 자, 원소야. 왜 원소냐면, 물은 수소와 산소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종류를 따진 거니까 원소야. 알겠지? 근데 또 얘는 똑같은 형태 같은데 이렇게 봐봐. 물은 수소 두 개와 산소 한 개로 구성된다라고 해볼까요? 근데 여기도 똑같이 수소, 산소라는 말을 썼잖아, 위처럼. 그치? 여기서 말하는 수소와 산소는 원소라고 부르면 틀려요. 왜냐면 저기는 개수를 셌지. 수소 두 개, 산소 한 개. 맞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원자라고 불러야 돼. 왜 원자냐면 수를 센다라는 거죠. 수를 센다. 수소 두 개, 산소 한 개 이렇게 수를 셌으니까 원자라고 불러야 한다. 준서야 이해됐어? 네. 자, 그러면 자, 돌턴의 원자설 이거를 한번 배워볼 테니까 한번 봐봐. 돌턴의 원자설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로 기본 알갱이란 뜻이에요. 알갱이 입자로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원자는 더 이상 나눌 수가 없다.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원자는 모양, 크기, 질량, 성질 등이 같아야겠죠? 당연하지. 모양이나 크기, 질량, 성질이 다르면은 다른 원자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원자는 다른 원자로 변할 수 있어, 없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자, 원자는 다른 원자로 절대로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 자, 그러니까 연금술이 안 됐던 거지. 아무리 금을 만들려고 해도 원자가 납이라는 게 어떻게 금으로 변해. 그래서 돌탄이라는 사람은 자, 한 원자는 다른 원자로 절대 변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알겠니? 이해됐어? 네. 자, 그 다음에 원자가 결합하여 이거는 몰라도 되겠다. 이거는 다른 내용이니까. 자,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 이게 돌턴의 원자설이라고 하면 돼요. 됐지? 자, 그래. 그러면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야. 자, 우리 지구상에는 원소의 종류가 몇 종류가 있다 그랬죠? 118종류요? 118종, 약 118종의 원소들이 있다 그랬는데, 자, 그 원소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얘기예요.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 확인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자. 자, 첫 번째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불꽃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불꽃 반응. 자, 불꽃 반응은 모든 원소를 다 알아내는 거 아니야. 자, 선생님이 써주는 대로야. 일부의 금속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부의 금속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일부라고 썼어. 모든 금속 원소를 알아내는 게 아니고 일부의 금속 원소.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봐봐. 비금속 원소는 불꽃 반응으로 알아낼 수 없다는 뜻이죠. 맞니? 그래. 일부 금속이라고만 썼으니까 비금속을 알아낼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우리 이 불꽃색을 지금부터 외워야 돼.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자, 보자. 나트륨 노란색. 그 다음에 칼륨 보라색. 그 다음에 칼슘 주황색. 리튬 붉은색. 스트론튬 진한 붉은색. 그 다음에 불이 청록색. 바륨 황록색. 자, 청록색은 청색하고 녹색이 섞여 있는 거고요. 황록색은
노란색, 황색하고 녹색이 섞여 있는 게 황록색이야. 알겠지? 자, 이게 불꽃 반응 색이에요. 이걸 외워야 돼. 이거는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돼, 머릿속에. 자, 그런데 우리가 불꽃 반응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를 배워봐야 돼.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불꽃 반응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두 종류를 설명할 테니까 봐봐. 첫 번째 도가니에 자, 도가니라고 하는 거는 있지? 사기 그릇이에요. 요만하게 하얀 그릇이야. 이렇게 생긴 그릇. 자, 이 그릇에 자, 여기에다가 물질을 넣고 도가니에 시료라고 해서 물질이에요. 물질. 시료를 넣고 에탄올을 떨어뜨려요. 에탄올을 한두 방울 떨어뜨린 후 자, 에탄올은 불 붙는 거지. 알코올 램프 니네 초등학교 때부터 사용해봤니? 알코올 램프 그것처럼 이 알코올은 불이 잘 붙는단 말이야. 그래서 떨어뜨린 후 여기에다가 불을 붙이면 돼요. 자, 불을 붙인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근데 이거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자, 두 번째 방법은 이런 게 있어요. 자, 불꽃 반응의 두 번째 방법은 자, 니크롬선을 이용하여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니크롬선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자, 어떻게 쓰는 건지 보자. 자, 첫 번째. 니크롬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니크롬선을 묽은 염산에 우선 담가요. 자, 묽은 염산에 담근 후 증류수로 씻어. 자, 그런데 여기 봐봐. 묽은 염산에 담그는 이유가 뭘까라고 한다면 이유가 뭘까? 니크롬선 이거를 왜 묽은 염산에 담글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야. 니크롬선에 불순물이 묻어 있을 수 있거든? 그 불순물이 묻어 있는 거를 제거하는 거예요. 불순물 제거.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자. 니은에는 니크롬선에 시료를 묻히는 거예요. 자, 시료를 묻힌다. 자, 니크롬선은 이제 시료를 묻혔으니까 니크롬선을 가스버너 있죠? 불꽃 있죠? 불꽃. 그치? 불꽃에 겉불꽃에 넣어봐요. 겉불꽃에 넣고 색을 관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자 방법이야. 자, 겉불꽃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불꽃이 니네 가스버너 같은 것도 불꽃을 이렇게 보면 두 가지로 나와 있는 거 알아? 요게 겉불꽃이고요. 자, 요 속에 있는 거를 속불꽃이라고 불러요. 진서야, 선생님 네. 물어볼게. 니크롬선을 겉불꽃에 넣는 이유가 뭘까? 음, 자,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겉불꽃에 넣는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타버려서요. 대답할까? 건영이 얘기해봐. 속불 곳에 넣으면 타버리니까요. 겉불 곳에 넣으면 안 타고 속불 곳에 넣으면 타고? 왜 그럴까? 야, 니네 불꽃 보면은 겉불꽃은 색이 연한데 속불꽃은 좀 진하지 않아? 그치? 속불꽃은 좀 진하단 말이야. 그럼 진한 곳에다가 불꽃색을 관찰하려고 넣으면은 잘 구별이 되겠어? 안 되겠지.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겉불꽃에 속불꽃보다 겉불꽃의 온도가 더 높고요. 그 다음에 색이 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꽃의 확인이 쉽다는 얘기거든. 확인이 용이하다 이렇게 쓸까요? 불꽃색을 확인하기가 훨씬 쉽더라 이런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불꽃 반응의 장점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불꽃 반응의 장점. 자, 첫 번째는 자, 실험이 비교적 단순해. 실험이 비교적 간단하고 단순해요. 쉽게 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시료는 실험에 쓰는 물질이에요. 물질. 시료의 양이 적어도 관계가 없이 자, 구별이 가능해요. 알겠니? 그 다음에 있지? 물질의 시료의 상태 관계없이 구별 가능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자. 예를 들면 고체 소금. 소금이 뭐냐면 염화나트륨이야. 자, 고체 소금을 자, 니크롬산에 묻혀요. 그런 다음에 거풀코에 넣잖아. 나트륨이 아까 무슨 색이라 그랬지? 노란색이요. 이거 외워야 돼. 니네가 그래서 염화 나트륨이 들어있으니까 노란색이야 이렇게 알아야지. 근데 자, 소금물을 실험을 했어. 소금물에도 염화나트륨이 들어가 있는 거죠. 얘도 역시 어때? 노란색이 나타나.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자, 불꽃 반응을 해서 우리가 구별하고 싶은 게 고체든 용액이든 상관없이 다 구별할 수 있어. 매우 적은 양으로도. 자, 이런 것들이 불꽃 반응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니네 자, 니크롬선을 있지. 손으로 막 만진 다음에 불꽃 반응하면 무슨 색 나는지 알아? 이것도 한번 배워볼까요? 니크롬선을 손으로 막 만졌어요. 손으로 만진 후 불꽃 반응하면 무슨 색이냐면 노란색이 나와. 자, 왜 노란색이 나타나는지 니네 이해할 수 있어 없어? 니네 몸에서 땀 흘리거나 손에서 땀 나거나 그러면 땀은 입에 들어가면 무슨 맛 나? 땀맛 나지? 짠맛이요.
그래, 짬만 나.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 피부에서 염분이 나온단 말이야. 땀이 나면서. 땀 속에 있는 염화나트륨 때문이에요. 노란색이 나타난 이유는 땀 속에 염화나트륨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트륨의 불꽃색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니크롬선을 묽은 염산에 담그는 거야. 손으로 막 만진 다음에는 그냥 하면 노란색이 나옵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해됐냐 안 됐냐? 됐어요. 자, 이게 지금 건영이가 책이 없다 그랬잖아. 책에 자 15페이지 한번 봐봐. 자, 건영이는 그냥 들어. 자, 거기 15페이지 보면 원소의 불꽃 반응 나와 있니? 거기 네. 봐봐. 도가니 있죠? 아까 선생님 얘기한 대로. 그 도가니에 물질을 넣고 거기에 에탄올을 떨어뜨린 다음에 거기에다 그냥 불을 붙이는 거야. 그랬더니 여러 가지 색들이 나오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쉬워. 근데 자, 그 밑에 보면은 이렇게도 실험해요 라고 나오는 게 있니? 그 옆에 가스 버너에 불을 붙이고 하는 거 있죠? 그게 니크롬선을 이용해서 하는 실험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거야. 이해됐죠? 네. 자, 그래. 그러면은 이제 뭐를 배우느냐? 두 번째 스펙트럼을 배울 거예요. 자, 스펙트럼은 무엇을 스펙트럼이라고 하느냐면 자, 우리 아까 봐봐. 리튬은 무슨 색이라 그랬어? 붉은색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스트론튬은 진한 붉은색이요. 진한 붉은색이라 그랬어. 그 다음에 칼슘은 보라색, 주황색. 주황색. 칼륨이 보라색. 근데 이렇게 있지? 세 가지를 불꽃을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한꺼번에 놓고 비교하면은 자 이게 붉은색이고 이게 조금 더 진하고 이건 주황이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지만 하나만 딱 해 하나만 근데 붉은색인데 이게 진한 붉은색이야 아니면은 그냥 붉은색이야 아니면 주황색이야 구별하기 쉬울까? 구별하기 어렵죠. 그래. 그러면 있지. 불꽃색이 비슷할 때도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게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스펙트럼으로 우리가 찍는 거야. 자, 스펙트럼은 있지. 불꽃색이 비슷해도 구별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 스펙트럼은 어떻게 하느냐면 자, 원소 불꽃색을 자, 우리가 원소를 불꽃 반응시키잖아. 그 불꽃색을 분광기에 통과시켜요. 그러면 스펙트럼이 나타나. 그러면 스펙트럼이란 뜻은 뭐냐? 스펙트럼이란 뜻은 분광기를 통과한 빛의 띠 이것을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분광기를 통과한 빛의 띠. 알겠지? 자, 그러면 이 스펙트럼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어. 자, 첫 번째 연속 스펙트럼이 있어요. 자, 종류는 그냥 쉽게 알아두자. 연속 스펙트럼은 우리 무지개가 가장 대표적인 거야. 무지개. 자, 무지개는 빨주노초 파란보에서 빈 색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모든 색이 다 나타나잖아. 그치? 빨강부터 보라색까지 모든 색이 다 나타나요. 자, 그래서 자, 빨강부터 해서
보라까지 연속된 빛의 띠를 우리는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백열등이라든지 또는 태양빛, 태양빛의 스펙트럼이 바로 연속 스펙트럼으로 나와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흡수 스펙트럼도 있어. 자, 흡수 스펙트럼은 모양만 알자. 연속 스펙트럼에서 자, 군데군데 일부가 검은 띠로 나타나요. 이해됐니? 자, 거기 종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 흡수 스펙트럼은 안 나왔어, 책에서는. 자, 이제 세 번째가 선 스펙트럼. 자, 선 스펙트럼은 검은 바탕에 밝은색 줄무늬가 나타나는 거예요. 줄무늬가 나타나는 스펙트럼이야. 자, 요거를 선 스펙트럼이라는데 이 선 스펙트럼을 다른 말로는 있지 방출 스펙트럼이라고도 불러요. 방출 스펙트럼.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알아두자. 그리고 선 스펙트럼은 어느 것이 나타나냐면 자, 불꽃색의 원소 불꽃색의 스펙트럼이 바로 선 스펙트럼으로 나와요. 원소 불꽃색의 스펙트럼. 이런 것들이 바로 선 스펙트럼으로 나온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선 스펙트럼을 이용한 원소의 확인하는 방법이 나와요. 자, 세 번째. 선 스펙트럼을 이용한 원소의 확인법. 자, 거기에는 자, 첫 번째. 원소마다 나타나는 선의 수가 달라요. 자, 원소마다 나타나는 선의 수가 다르고요. 또 원소마다 나타나는 선의 위치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소마다 나타나는 선의 색이 달라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원소마다 나타나는 선의 띠의 라고도의 넓이가 달라요. 자, 이걸 가지고 원소를 구분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 우리 예를 하나 들어봐 줄 테니까 한번 보자. 예를 여기다 들어볼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
자, 어떤 스펙트럼을 조사해 봤더니 A라고 하는 거는 선이 자, 이렇게 나왔어. 근데 B는 자, 이렇게 나왔다고 해볼까요? 이게 B야. 그 다음에 C는 자, 이렇게만 나왔어. 근데 어떤 가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가는 뭐가 있는지는 모르는데 가는 스펙트럼을 봤더니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나왔어. 자, 가를 이루고 있는 물질은 뭐뭐일까? 가를 이루고 있는 건 누구야? B하고 C요. 그렇지. B와 C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얘는 여기에서 나왔네. 그리고 얘도 여기에서 나왔고, 얘는 여기에 있고, 얘는 여기에 있고, 얘도 여기에서 나타났네. 그러니까, B하고 C가 나타난 거네. 이런 뜻이야.